네, 오늘 할 보건교육은요, 20대 남성들을 위한 고염 음주에 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술 많이 드시나요? 그리고 고염 음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랑 한번 고염 음주에 관련해서 공부해 보면서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은요, 먼저 고염 음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황, 원인, 고염 음주의 개선법, 예방법,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주제로 Q&A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처음에 일단 고염 음주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 음주 패턴이 어떤지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음주 위험도를 판별을 하고 음주를 유발하는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스스로 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음주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염 음주란 주 2회 이상의 음주를 하며 남성은 1회 7잔 이상의 음주, 여성은 5잔 이상의 음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단시간 내에 고농도 알코올을 섭취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급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은 고염 음주의 원인입니다. 먼저 평소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주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반복적인 음주는 알코올 독성이 뇌 기능을 손상시키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는 음주에 대한 사회 문화적 규범, 성별 역할 기대, 타인의 시선 등이 음주 행태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문제를 숨겨 조기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 인지 행동 요인을 보았을 때 여러분 술 마시고 다음날에 이제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으로써 통제력도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고염 음주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음주 현황을 봤을 때 2019년의 기준으로 2021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살짝 떨어졌지만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염 음주 위험성을 볼 건데요. 저희는 신체적 기능, 생활 기능, 알코올 금단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 마시시다가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뭔가 심장이 좀 이상하게 뛰는 것 같다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음주를 하시고 다음날에 멍을 많이 때린다거나 아니면 일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암 위험 증가를 또 발생시키는데요.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술을 통하는 식도, 입주변, 간, 대장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기관은 바로 간인데요. 간에 손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간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20대라도 폭음을 반복을 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망가지는데요. 우리는 술을 먹고 바로 잠들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이제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날에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피곤함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알코올을 먹고 잠에 든다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얕은 잠만 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염 음주의 위험성을 보았을 때 생활 습관의 측면으로 보면 학업과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숙취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 시험, 과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격, 감정의 변화도 생기는데요. 충동적 공격적 행동이 증가를 하고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20대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그리고 술을 먹고 다툼, 넘어짐 등의 부상이 사고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도 발생하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은 감정적이게 되어서 친구들 사이에 포관하거나 폭행하거나 등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몸 상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며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질환 유병률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금단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초기 금단 증상에는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등과 같은 증상이 있고, 중증 금단 증상에는 뭔가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는 환시, 환청 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단 선망을 보았을 때는 진압력이 바로 저하되는데요. 사람, 장소, 시간을 구분을 못하고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응급 상황까지 가다 보면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0대에 금단이 더 위험한 이유는 20대는 금단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폭음은 금단의 위험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가 진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금주의 동기를 만듭니다. 금주를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자녀에게 또 좋은 본보기가 되며 개인적인 동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휴대폰, 지갑, 컴퓨터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결심을 적어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나 이제 술 안 마실게 등과 같은 결심을 공표해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곧 2026년이 오다 보니까 이제 또 금주 시작일로 또 삼아서 동기를 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음주 유혹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누구와 폭음을 가장 많이 하는지 자신의 음주 패턴을 파악하고 음주를 하실 때 오늘까지만 한 잔만 더 같은 생각이 폭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노력은 계획에서 시작하는데요. 절주, 금주 시작일, 1일 1주 음주 목표 등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면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심한 것 같다, 컨트롤이 안 된다 싶으면 지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나 보건소 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량을 기록을 하면서 나의 음주량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면 이 과정들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수준에 관련한 우리의 개선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문화를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동아리, 직장에서 폭음 중심의 술자리 관행을 지향을 하고, 음주를 필수적인 교류수단으로 보지 않고 회식 시 음주 선택권을 보장하며 음주 강요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가 아닌 대체 활동, 비음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채널을 확보를 하고, 시험 기간, 성수기 등 취약 시기에는 무알콜 모임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염 음주 위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이제 음주가 주는 사회적인 피해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성별, 연령별 고염 음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과 환경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학교, 직장, 동아리 규정에 음주 강요 안 하기, 안전기가 의무, 음주 관련 징계 기준을 명문화하고, 행사 시 무알콜 옵션을 기본 제공해 음주 강압을 줄여야 합니다. 2, 3차 술자리 연장을 제한하는 시간, 장소,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지지체계 구축 및 조기 개입입니다.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이 비밀리에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부 제도를 마련을 하고, 이런 전문적인 관리 기관에 연계를 하여서 전문 개입이 필요한 구성원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 예시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알코올 섭취량 자가 진단인데요. 표준짠 기준으로 한 알코올량을 보시고 여기에 자가 진단 계산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알코올 의존성 자가 진단입니다. 한번 화면을 멈추고 이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8점 이상이라면 위험 음주자로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코올 전문가와 상담이나 도움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알코올 의존자로서 전문 치료기관의 의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고염 음주는 주 2회 음주를 하며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 이상을 고염 음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고염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힌다. 그리고 개인적, 집단적 수준의 예방법 또는 개선법이 있으니 이것을
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데 누구는 2병을 마시고 누구는 1잔을 마시고 누구는 아예 못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 비해 같은 양과 도수의 술을 마시더라도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일찍 취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녀에 있어서 알코올 대사의 차이는 주로 성호르몬에 의한 차이며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에 따라 알코올 제거 시간 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며 음주로 인한 불안 우울 증가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빈속에 안주 없이 급하게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는 반면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안주와 함께 천천히 술을 마시면 쉽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는 술을 마시게 되면은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간의 부담이 증가하여 알코올 대사가 또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자주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피로가 쌓이고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며 전신에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술과 담배를 함께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나요? 당연히 매우 높아집니다. 네,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술을 마시며 역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술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술과 담배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상부 소화기계 암과 간암의 위험 발생이 높고 위암의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알코올 중독은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오랫동안 자주 마시면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이 생기며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많이 술을 안 마시면 금단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금단 증상으로 구토, 식은땀, 손떨림, 초조 등을 경험하고 심하면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금단 증상은 다시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어 이런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마셔 음주에 대한 자제력을 잃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보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고위험 음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금주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실까요? 그럼 저희 교육 자료를 보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참고한 출처입니다. 네, 이상으로 보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